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, 그러니까 신용회복제도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, 그 신속 채무조정, 이제 프리워크아웃, 개인 워크아웃 이 세 가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구분을 해보면은 그 연체 기간 채무 조정 그 상한 조건 우선적으로, 그 다음에 그 신속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. 뭐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 전 채무 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네, 구분해서 연체 기간을 볼까요? 연체 기간이 없을 때도 있고 하루에서 30일 사이, 그 다음에 30일에서 89일, 90일 이상 이렇게 나눠지는데요. 개인 워크아웃은 당연히 90일 이상 연체가 되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채무 존재는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 기간이 몇 개냐라는 거죠. 두 곳 이상일 경우에 프리 워크아웃하고 신속 채무 조정은 신청이 가능하고요. 개인 워크아웃은 한 군데만 채무가 있어도, 즉 단일 채무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상한 조건에서 어떤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, 그 신속 채무 조정은 6개월간 이제 이자를 그 납입하는 그 이 거치 기간이 있죠. 6개월 동안 그 이자를 그 변제하는데, 이 당시에 그 이자 적용은 처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적용했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.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이죠. 그런데 그 신용채무는 최고 15% 이자율을 적용하고, 카드 채무는 10%의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 프리 워크아웃은 똑같이 원리금 균등 이제 분할이죠. 근데 약정 이자율을 50% 감면받는데 최고 10%, 최저 5%의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. 그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라든지 연체 이자는 면제가 되죠. 원금 분할 상한이죠. 상각이라든지 매각된 채권에 대해서, 매각 채권에 대해서는 20에서 70%까지 이제 원금 감면 가능성이 있고, 미상각 채권도 이제 그 30%까지 최고 30%까지 이제 원금이 감면 가능한데, 보면 감면이 가능할 뿐이지 뭐 감면을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은 없어요. 그래서 꼭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 상환 기간은 그 신속 채무 조정 최장 10년, 그 다음에 프리 워크아웃 최장 10년, 개인 워크아웃 최장 이제 8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. 도둑 규모라든지 부채 규모, 그 다음에 그 부양 가족, 재산, 전체적인 신용도를 봐서 그 이 최장 10년 또는 8년 이내에서 기간이 정해진다는 겁니다. 무조건 되고 10년, 8년이 아닙니다. 그리고 연체 정보를 볼까요? 연체 정보는 신속 채무 조정은 미등록이에요. 그런데 추후 만약에 돈을 못 내면 등록이 돼요. 프리워크도 미등록이고, 개인 워크아웃은 이제 그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과거에 얘기했던 신용불량자, 지금 채무 불이행자라고 그러죠.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이제 해제가 되고, 2년 후 이제 삭제가 돼서 이제 신용이 정상화가 되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청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면은, 최근 6개월 이내 채무가 3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다음에 협약외 채무가 이제 총 채무의 그 20%를 초과 이상이면, 총 채무의 20%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빚보다, 이 신용채무죠. 빚보다 재산이 많이 평가가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확정의 조건은 그 채권 기간 총 채무의 기준이에요. 총 채무의 기준의 2분의 1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부동의 사유가 해제되면 해제 후 이제 그 신청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추가 감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신속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은
2년 또는 4년 동안 상환하면 최초 이자율의 20%, 최초 이자율의 36%를 이제 감면해 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 이자가 연 10%였다. 그러면은 2년 동안 그 이 상환하면은 연 10%가 그 다음 어떻게 연 8%가 되는 거고요. 4년을 상환하면 10% 이자가 6.4%, 6.4%로다가 이제 그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5% 미만은 안 내려가요. 하한이 5%입니다.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원금 감면은 없다는 겁니다. 신속 채무 조정이라든지 프리 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은 절대 없다.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뭘까요? 개인 워크아웃은 1년 이상 상환한 다음에 일시에 그 이 변제를 하게 하면 추가 감면이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남은 기간에 따라서 이제 최고 15%에서 이제 10%까지 원금이 추가적으로 감면된다는 거죠. 채무 제외되는 채무가 있죠. 그 이 신용회복 제도에서 이제 그 이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데 이건 개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. 개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담보대출,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 자동차, 그다음에 그 약관대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갚으셔야 돼요. 개별 상환에 되니까 제외가 되고요. 정책자금. 이 정책자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장학재단의 그 학자금 대출이죠. 그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학자금 대출을 그 개인 워크아웃이라든지 뭐 프리 워크아웃에 포함이 안 되냐고 자꾸 이제 그 질문하는데 학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. 그리고 협약의 채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, 공과금 이런 개인 사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. 신청 불거 요건 중에 이제 좀 추가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채무 조정의 효력이 이제 그 상실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과거엔 6개월이었는데 이제 3개월 이상 지나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부동이 채권자가 이제 그 이 동일 안에서 그 이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. 그렇지만 그 기각 사유가 해소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연체전 그 신속 채무 조정 연체 전 그 연체가 없을 때 어떤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냐? 신청 요건을 보면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에 그 실업을 그 회사에서 뭐 퇴직을 당했다든지 무급 휴직을 하고 있다든지 개인 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이제 폐업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그 한 달 전에 신청하기 전에 한 달이 안 됐어요.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. 뭐 이런 진단을 받은 경우. 그 다음에 신청하는 날 현재 그 이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10%인 경우 가능하고요. 이게 제일 많은 경우인데 최근 6개월 이내, 6개월 이내,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.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씩 연체한 게 3회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요.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상, 31일부터 이제 그 이 신청이 가능했는데 30일 이하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 건 어떤 경우냐면 신청 전 1년, 신청한 날부터 역으로 1년 이내에 그 누적 연체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.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연체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.
개인 워크아웃에서 이제 그 이 원금 감면이 있는데 상각이라든지 이런 건 20에서 70%가 되고, 원금 감면, 미상각 채권에서 원금 감면이 있다고 했는데, 이거는 무조건 되고 되는 게 아니라 채권 발생일이 이제 그 12개월 경과. 그러니까 돈을 빌린 지가 1년은 지나야 돼요. 1년이 지나야 되고, 그 다음에 연체 3개월 이상 돼야 그 신적이 그 원금 감면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. 상환 기간에서 그 개인 워크아웃은 최장 8년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이제 그 50%, 기준 중위소득의 50%인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채권자들은 이제 그 이 채권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 회신을 해야 되고요.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. 그리고 이 기간 내에 10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으면은 미회신 시 이건 동의한 거로 보는 거고요. 효력 상실이죠. 신용회복 그 채무조정제도를 효력이 상실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3개월 이상 변제금을 안 내면 이제 그 이 효력이 상실되죠.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. 뭐 허위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효력이 상실되는데, 그 효력 상실은 채권 금융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. 이 효력이 상실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, 효과가 있냐면은, 신청 전 채무자도 그 위치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환원이 된다 그러죠. 그래서 채권 추심이라든지 채무 독촉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우리가 이제 상각 채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늘 하는데, 도대체 내가 상각 되냐 안 되냐. 근데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는 상각 채권 한번 볼까요?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이 채권은 상각 채권으로 본다입니다. 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. 요거는 이제 그 채권 관리, 채권을 그 매입하는 회사가 이제 그 연체된 거를 샀을 경우에, 그 다음에 매입 당시 연체 기간이 그 3개월이 아니었지만 매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그 기간이 지났으면은 상각 채권으로 본다는 거죠. 그리고 채권 중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보면은 상각 채권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저 판단하기에 좋습니다. 지금까지 그 신용회복 그 제도의 그 어떤 그 장점이라 그럴까 또는 단점, 특성을 좀 알아봤는데요. 본인들한테 맞는 그런 제도를 선택했으면 바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